가장 인상적인 단어가 무엇이었나, 가장 인상적인 어떤 장면이 무엇이었나, 소리는 무엇이었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는데, 그 중에 가만히 있으라라는 말에서 저는 영감을 받았어요. 우리는 울고 싶은데 울 수 없어. 울지 마, 울면 안 돼. 울지 말라 그랬으니까 울면 안 돼. 약간 그런 어떤 그런 광대들의 어떤 메소드적인 상태? 네. 저희 세월호 아이들을 포함한 304명의 이제 세월호 희생자들이 하늘나라로 안전하고 또 잘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처음 상여 행렬을 준비를 했고요. 또 304개의 알들을 관객들에게 나눠주었는데 이거는 304명의 이제 희생자들의 넋이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더 멀리 좋은 곳으로 잘 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상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월호 사건뿐만 아니라 서로서로 사람들이 서로를 너무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이 팽배한 사회가 됐는데요. 혹독한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잖아요. 저희 정치적인 상황도 그렇고 사회적인 것도 지금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을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화를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세월호 사건도 사람들이 기억을 하고 슬퍼하겠죠. 근데 그 슬픈 걸 기억하는 건 사실 일종의 고통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기억되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버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그걸 당연히 기억해야 되지만 슬픔만으로는 기억하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도 하나의 동화처럼 기억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가 아이들 머릿속에서 동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런 생각 해봤어요. 그 아이들이 돌아온 다음에 마치 이렇게 그 네버랜드로 갔던 아이들이 돌아오는 것처럼, 또는 핸델과 그레텔이 돌아오는 것처럼 그 아이들이 돌아온다라고 상상하는 거는 그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이 굉장히 좋고, 그 지금 세월호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이가 전 돌아올 거라고 한편에서는 약간 동화적인 상상력으로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어른들은 아이가 돌아올 때 좀 무서울 거예요. 형태적으로는 기본적으로 발이 튀어나와 있는 관이에요. 이게 뚜껑인데 이게 덮이면 이제 관이 되는 거죠. 어떤 죽음이 좀 불안정할 때, 그리고 이렇게 관 밖으로 발을 내민다라는 거는 사실 옛날에 어떤 불교적인 생활에 있는 죽은 사람이 들려준 어떤 메시지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감정을 불러일으켜요. 발을 내밀어줘서 어떤 반응을 들었어. 그리고 우리의 슬픔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해줬어.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좀 해소되는 느낌? 뭐 그런 느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이제 반대로 어떤 너무 불안정한 죽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월호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죽은 사람이 왜 죽은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도 왜 죽은지 아직 모르고, 너무나 불안정한 죽음이기 때문에 관 안에 다 넣을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 바보 온달의 일화처럼 관 안에 다 넣으면 관이 안 들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꿈 작업이 뭐냐면 이제 매일매일 제가 진짜 제가 꿈꾼 그 자체를, 그 모습과 형태를 이제 그 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을 기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느낀 감정이나 그런 게 이제 다시금 반영이 되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제 세월호에 대한 것도 당연히 있죠. 점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계속 뭔가를 시도를 한다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음악도 원래 들으면서 원래 하거든요. 약간 좀 메디타춤스 막 이런 걸 들으면서 하는데, 예를 들면 지금 그 세월호 사건이 들었을 때는 그 음악을 안 듣고요. 세월호에 관한 그 라디오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분노가 나는데 찍으면서도 계속 참자 인내심? 네, 그렇게 약간 좀 하긴 했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일주일 후에 보면은 약간 좀 그런 게 꿈을 통해서 다시 치유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또 합니다. 근데 저희 할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컨테이너 안에서 그 세월의 미수습자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수습분들 다 이제 젖은 상태에서 어느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희 할머니가 사람들 맞이하는 그런 꿈을 꿨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꿈을 꾸면서 느낀 게, 이게 약간 좀 내가 치유가 된 꿈이구나, 이런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요. 붉은색을 쓰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 그래서 붉은색을
사실은 바탕이 아니고 그 위에 다시 붉은색을 칠하게 됐고, 근데 우연히 또 이 파시온이라는 게 딱 떠오르는 어떤 색깔이 붉은색이 딱 떠올라요. 파시온 그러면 그런 어떤 고통, 그러니까 붉은색 가장 또 사람의 어떤 원초적이면서도 또 어떤 고통, 그런 모든 것, 그런, 그러니까 붉은색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생각에. 그런 어떤 충격적인 사건이라든가 그런 걸 접했을 때 일어나는 그런 어떤 노란색 있잖아요. 그런 느낌. 이 사건을 접한 순간에 이건 완전히 한국 사회의 정말 단면을 딱 보여주는 그런 정말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세월호 사건. 총체적인 어떤 그 한국 사회 그 어떤 문제점들을 다 드러내는 이상 그런 느낌.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은 진짜 너무 더 충격적이었던 것 같고 더 이렇게 물론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그거는 어떤 본능적인 자기 나라에 대한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솔직히 어떤 그런 지금 시리아도 그렇지만 시리아 같은 경우에 정말 거기서 지금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건이 더 많이 가슴 깊이 더 슬프고 애통하게 더 분노하는 이런 예술의 탄압을 받기 전에 블랙리스트가 있는 것을 알고 저희가 이번 전시회를 기획하고 또 예술인들이 많이 모였었는데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눈치를 보고 작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예술의 탄압을 받기 싫어서 그런 주제를 택하지 않고 예술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 예술의 탄압이고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술가들이 또 깨어있는 지성들이 계속해서 싸우지 않는 한 그런 예술의 탄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저항해야 하고요. 눈치를 보지 않고 블랙리스트 폐지법을 통과시켜야 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태초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표현의 자유를 이뤄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그날 4월 16일 아침에 이렇게 아침 날씨랑 분위기랑 햇빛이 어땠는지까지 다 기억이 나고 그날 오후에 있었던 일, 그날 오후에 식당에 앉아가지고 뉴스가 나왔는데 잠깐만요. 그때 교수님들이랑 했던 이야기랑 아직도 다 기억이 선명하게 나고 그 다음 얼마 안 있어서 한 달도 채 안 돼가지고 연주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가가지고 듣고 있는데 마지막에 앵콜로 아베 마리아를 부르면서 성악가가 그때 부르는데 좌석에서 사람들 다 울었거든요. 솔직히 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우는 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이고 솔직히 한국인이라는 공통점이 있긴 하지만 상관이 없는 사람이고 저도 제가 왜 이렇게 감정이 아직까지 북받쳐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된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어떻게 조절이 잘 안 돼요. 사실 지금도 연습하면서도 저는 검은고 연습하면서도 이 산조나 이런 민속음악에 들어있는 주 정서가 한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한을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다가 연습하면서 생각을 하면 이게 이런 느낌이 한인가 보다 싶더라고요. 한국에서
세상에서는 뭔가 큰일이,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굿을 하잖아요. 굿을 하고 무당이 처음에 한을 풀어주고 마지막에 원한이 있는 잡귀들한테까지 먹이고 축사를 해주고 돌려보내고,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좀 더 마음의 위안을 얻고 죽은 사람이 이제 좀 더 마음이 편해졌을 거다, 우리도 좀 더 마음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 무당의 역할이 어쩌면 지금에는 예술가의 역할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그런 쪽에서 그런 의미의 일을 하는 것이 제 마음이 더 편할 것 같고, 그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제 역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사진으로서 작업을 뭐 한다거나 그런 생각을 않고 그냥 인간으로서 어떤 일을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고, 왜냐면은 그 사건이 마치 그냥 뭐가 우연히 사고가 일어나서 그 사건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떤 그 대한민국에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대한민국에서 나쁜 점들이 집합되어 있다가 그것들이 서서히 흘러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너무 많이 들었었거든요. 진짜 최대한 자율적이었는데 매달 집회를 하고 그거를 끊임없이 그 지금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꾸준히 했거든요. 그 자율적인 힘이 정말 되게 크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히려 큰 변화가 있었다기보다는 그때랑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아직까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게 저는 그 다른 분들한테 되게 감사드려요. 정말 그런 마음. 세월호를 처음에 그 집회에 참가했을 때도 그런 생각이었어요. 당연히 절망적이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진짜 뭐 이런 소설도 없을 거예요. 근데 그건 현실이었으니까요. 근데 결국에는 저도 살아있는 생명체고 현실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절망적인 순간을 빠져들어도 당연히 작은 희망을 갖고 생활을 해야겠죠.